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걸 보면 수업 그냥 할게요. 오늘 해야 될 걸 보면 F단원의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보시면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넓이 그리고 맨 밑에 위치와 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적분이 넓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 우린 고3이니까 그죠? 그래서 넓이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기본적인 내용 정리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근데 우린 뭐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하면 넓이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떼면 넓이 되고 뭐 절대값 씌우면 넓이 되고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죠? 그런 거 빠르게 정리하고 그래도 고3이면 예의상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죠. 그 공식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싹 하고 그리고 써있는 문제 7개 딱 풀고 오늘 딱 끝낼 겁니다. 됐죠? 기본적인 내용부터 가보면 정적분이랑 넓이 사이의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정적분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x축 y는 fx 요점 x좌표 a 여기 x좌표 b 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의 넓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은 x축 y는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고요. 이것도 파고들자면 좀 깊어지는데 그냥 기호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 자체가 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이해가 아니지. 외우고 갑시다. 그래서 x축 위에 fx가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적분 하시면 되는데 정적분 한다고 맨날 양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해봐서 알지만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게 언제였냐면 x축에 y는 fx, x축 밑에 있고요. 여기 a, 여기 b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x축 밑에 x축이랑 y는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음수 나온다고요? x축 밑에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넓이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건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요 마이너스라는 건 정적분의 값이 음수니까 넓이는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달아놓은 건데 얘 실수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인테그랄 안으로 쏙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요 마이너스 그냥 인테그랄 안으로 넣은 거야. 넣어서 살펴보니까 이제 뭐래?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fx로 바뀌었대.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fx로 바뀌었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대칭 이동한 거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게 y는 fx였다면 마이너스 fx는 누구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고 마이너스 fx 요 녀석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면 넓이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호가 있지. 그게 뭐냐면 절대값이다 라는 말이에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밑에 있으면 올리면 되고 위에 있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런 것도 있죠. x축에 이렇게 생겨서 뭐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볼 거야. 그럼 x축이랑 fx랑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부분이 된다는 거 보이죠? 제가 그림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요?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압축해서 그리다 보니까 비슷하네.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축,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부분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밑에 있다고. 그럼 이건 그냥 정적분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하는 거야? 섞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넓이를, 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보고 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보면 S1은 자, 요 교점의 좌표를 C라고 생각합시다. 얘는 A에서부터 C까지 fx, dx 그냥 정적분하는 거고 S2는 C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음의 값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S2를 찾자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S1이랑 S2를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S1은 A에서부터 C까지 fx, dx고요. S2는 C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적분 구간이 A에서 C고 C에서 B예요. 연결하고 싶지만 피적분 함수가 하나는 fx고 하나는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합칠 수가 없죠. 요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계산할 방법이 없긴 한데 말했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마이너스가 붙냐 붙지 않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x축 위에 있냐 x축 밑에 있냐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라고? 위에 있으면 내비두고 밑에 있으면 접어 올릴 거라고. 뭐 하겠다고? 절대값 씌우겠다고. 그러니까 쓰자면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둘 다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할 수 있고 A에서 C 사이에서는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고 C에서 B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절대값 fx, dx를 A에서부터 B까지 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보면 이 피적분 함수가 누구래? 절대값 fx. 절대값 fx는 누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겠대. 통째로. 괜찮지. 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넓이는 당연히 S1 더하기 S2랑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문제는 그거지.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것까진 좋은데 얘를 계산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쪼개서 결국 이렇게 계산은 해야 되더라.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편한 방법이 있긴 있죠. 뭐냐면 어차피 fx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얘가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이거 구간이 나누어질 텐데 나누어 놓고 나서 보면 결국 이 절대값이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 그냥 플러스를 붙인 채로 나갈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나갈 건지인데 원래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정적분의 값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였거든.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이 원래 양수야. 그러니까 그건 넓이야.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씌운 fx를 적분할 건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 좀 다르게 생겼죠. 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는 건데 C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을 때 구간을 다 쪼개는 거예요. 일일이. X축이랑 닿는 점마다 다 쪼개요. 지금 요 그림에선 C 하나밖에 없으니까 A에서 C, C에서 B 이렇게를 일단 쪼개요. 쪼갠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일 건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X축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굳이 판단할 필요 없다고요. 왜냐면 정적분 해보면 알아. 해서 양수면 위에 있는 거야. 해서 음수면 밑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여기 씌워져 있지만 이 절대값은 요 구간 안에선 바뀔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는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면 얘는 C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요거 밖으로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절대값은 밖으로 끄집어내도 돼요. 왜냐면
A, C 사이에서는 X축이랑 안 만나거든요. C하고 B 사이에서도 X축이랑 안 만나요. X축이랑 만나는 점별로 내가 구간 다 잘라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X축과 교점을 다 찾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다 따로따로 일단 정적분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울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랑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랑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fx가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 얘기라고. 이 절대값은 정적분하고 난 다음에 달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절대값을 달아서 표현했던 이유는 fx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구분하는 건데 정적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x축이랑 만나는 점별로 구간별로 잘라서 정적분 따로 절대값 씌워서 더하시면 넓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책에서는 무슨 위에 있는 건 그냥 가고 밑에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귀찮잖아요. 물론 다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것만 나오겠지?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귀찮잖아.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넓이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뭐.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꼭 X축 아니어도 된다는 건 알고 있죠? X축이 아니라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다를 리가 없지. 원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거 y는 fx고 이거 y는 gx라고 치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교점부터 찾아야 돼요.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으니까 적분 구간은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을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세요. 책엔 이렇게 나와 있죠.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하세요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이게 나온 이유는 이런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거는 피적분 함수 안에 마이너스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죠. 따로따로라는 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에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를 빼시면 되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건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이 도형에서 밑에 있는 g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을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편의상 제가 밑에다 그렸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는 이거인데 이것도요.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면 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2차식이라고 쳐봐요. 이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이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우리 보통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나오면 양수인 걸 앞에 쓰잖아요.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건 약간 좀 생리적으로 불편하다고. 마음이 깨림칙하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야 돼. 좀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정적분을 해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뗄 거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자면 에이 몰라.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는 거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fx에서 fx에서 gx를 빼든지 gx에서 fx를 빼든지 빼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거나 다 똑같은 넓이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됐죠? 교점 알파, 베타, 감마. 하나가 f, 하나가 g.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일단 아무거나 빼. fx에서 gx 빼가지고 정적분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도 fx에서 gx 빼가지고 정적분 그 다음 뭐 한다?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만든다. 따로따로 절대값 달겠다. 오케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아무거나 빼면 돼.
해서 양수면 잘했구나. 해서 음수면 에? 잘못했네. 이러고 많이 딱 떼시면 에? 되죠? 조교 좋지? 오늘도 제가 조교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맨날 그 조교. 어쩌다 보니 맨날 출근하고 있어. 조교 이제 이사 한번 하지 그래. 풀 장착하고. 참고로 조교는 여자 대학생입니다. 제 딸이에요. 자,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이렇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것도 지우자.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에이. 지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방금 그린 때문에. 인데 그거 좀 이따 하자.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가지고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조교 어떻게 같이 수업 듣겠어? 옛 기억을 떠올려 가며 좋았어. 한번 해봅시다. 자, 넓이 공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앞에서 뭐 접선 이야기 할 때도 이미 했고요. 정적분 할 때도 몇 번 이야기 했어요. 2차 곡선부터 갑니다. 자, x축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교점 x좌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넓이 얼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망했죠? 들렸으면 좋겠다 진짜. 뭐라고? 왜 앞에 3분의 1인가? 와, 우리 조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까지 얼마 됐다고 다 까먹었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증명 안 할 거고요. 여러분 정석에 보시면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외웁시다. 이거 다 하면 오늘 지은이의 소원대로 11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요. 뭐 빨리빨리 해보면 이 포물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 꼭 x축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y는 mx 더하기 n 교점 x좌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조교! 어찌 생겼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 똑같다! 그죠? 증명하는 과정이 똑같아서 그래요. 얘는 0이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근이야. 어차피 정적분 한다는 건 이거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는 거고요. 얘도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건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이거 두 개가 근이잖아.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거 빼기 이거 해서 정적분 하는 거니까 결국 식이 똑같다고요. 그죠? 2차 곡선 중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2차랑 2차로 둘러싸여진 거. 이거랑 이거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a'x제곱 b'x 더하기 c' 요점 x좌표를 알파, 요점 x좌표를 베타.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뭐다? 뭐다? 6분의 절대값 a-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만 a-a''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고 비슷한 녀석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2차 곡선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옛날에는 킬러 공식 이렇게 불렀는데 어차피 교과서에 나온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킬러 공식 되게 이상해서 혓바닥! 더 이상해. 왜? 더 이상해. 아니야. 되게 싫어하네. 3차 곡선은요. 다른 경우는 물론
있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근데 얘는 솔직히 이거는 많이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혹시 나와도 그냥 산수합시다. 저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 외워서 몇 번 풀어봤는데 산수의 난이도가 이렇게 막 체감할 정도로 쉬워지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린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라는 건 뭐냐면 접할 때거든요. 접할 때.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만 있을 때. 물론 3차니까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만 쓰도록 하고요. ax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얘도야 증명은 안 할 거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이거 접선할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정리할게 이러고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조교 자신감 있는 표정. 얼마인데? 12분의 12분의 목소리 들리지 얘들아.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네.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꼭 x축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접선이어도 상관없었어요. 이거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하고 y는 mx 더하기 n 이라는 접선이 있다 치고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이 부분의 넓이는 뭐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많이 했죠. 3차 곡선 접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려면 최고창의 개수랑 교점 x좌표, 접점 x좌표 요것만 알면 되는데 사실은 접점 x좌표를 알면 교점 x좌표도 알 수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교 가물가물하지요. 맞아요. 이건 너무 고급진 거라 금방 까먹을 거야. 네. 그래서 요거 3차 이야기였고요. 세상에 4차도 있었단다? 기억났어. 4차도 두 개가 있었단다. 동공 흔들리고 있죠. 자, 4차 곡선은 두 개 있었는데 힌트는 뭐냐면 우리 얘도 그렇고 2차 곡선도 그렇고 3차 곡선도 그렇고 교점이 두 개 있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4차 곡선도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이려면 하나가 접점, 그러니까 하나가 삼중근, 나머지 하나가 그냥 교점이던가 둘 다 접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삼중근. 어차피 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이게 x축이냐 x축이 아닌 임의의 직선이냐 식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요거 삼중근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요. 차이가 뭔지 알겠죠? 요거 삼중근 알파 여기 그냥 교점 베타 요 부분에 넓이 구하는 겁니다. y는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더하기 2 직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조교! 64 예? 아니에요? 너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도 틀렸잖아. 얼마니 얘들아?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64 없어. 그 다음 또 하나 누구냐면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는 경우였다고요. 그죠? 얘도 y는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더하기 2 직선 y는 mx 더하기 n 교점 x좌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요 부분의 넓이는 뭐다? 심으로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공식이 6분의 요거 2차 요거 12분의 3차 요거 4차는 얘랑 두 개. 사실은 4차는요
많이 안 나와요. 거의 못 봤어요. 많이 볼 일이 없는데 30분의 1을 배운 기억이 있겠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두 개를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트로 한꺼번에 기억을 해둬야 앞에 중요한 것들도 좀 더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2차, 3차, 4차, 4차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이거야. 보면 절대값 A는 다 붙어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붙어 있어요. 지수를 보면 2차 곡선의 넓이야. 적분하겠죠? 3승 될 거야. 3차 될 거고. 3차 곡선이에요. 적분할 거니까 4차 될 거고. 4차 곡선이니까 5차, 5차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분모에 있는 건 요거 6이야. 요거 12고요. 요거 20이고 요거 30이에요.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어디서?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저거 다 더하세요. 그럼 부분분수로 쪼개가지고 막 앞에 거 남고 뒤에 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분모를 기억할 때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저거 생뚱맞게 막 4, 3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2 곱하기 3이라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 넓이 공식이고요. 말했지만 요 두 개는 아주 많이 나오지 않고 혹시 나오면 땡큐 이러고 푸시면 돼요. 난 알지롱 이러고 푸시면 되고요. 요거는 말했죠. 정석의 기본 문제로 나와요. 이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 교과서에는 대놓고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모르면 고생해요. 수능 공부 한지 좀 됐지만 조교가 매우 끄덕끄덕하고서 모자가 벗겨지겠네.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과서에 왜 없나 모르겠어. 문제 그 정도 낼 거면 교과서에 내지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녀석입니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관련된 문제 접선 이야기 나오는 거 혹시 제가 골라놓은 문제 중에 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넓이 얘기하는 거니까 몇 개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공식 이야기 하자고요. 근데 지금 진짜? 자꾸 끊겨? 다른 사람들은 어때? 수신 상태를 좀 알려주세요. 혹시 너무 많이 끊기면 진경이는 컴퓨터로 보면 잘 끊긴다고? 아 그래? 컴퓨터가 오히려 더 끊겨?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컴퓨터로 보라고 했구나. 그치. 요즘 웬만한 핸드폰은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지. 맞아. 패드도 괜찮아? 볼만해? 그 노트북으로 보면 조금 불편한가 보구나. 너 언제 들어왔어? 양용은 언제 들어왔지? 분명 아까 없었는데? 그래, 듣고 있겠지, 뭐.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승은아, 일단은, 할게. 핸드폰을 보세요. 전화기로 바꿔서 봅시다. 네. 넓이 이야기를 다시 좀 하자면, 꽤 중요한 녀석으로, 요거 많이 나오죠? X축, Y축,
요거 꼭지점으로 출발하는 y는 a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뭐 최고차의 개수 좀 달라져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딱 꼭지점, 뭐 이 꼭지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요 꼭지점에서 딱 출발하는 요 도형의 경우인데 요 점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교는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2년 내내 저한테 수업을 배웠는데 그때 다 까먹었어. 그래요. 괜찮아. 니들도 대학 가면 까먹어도 돼요. 니들 대학 가면 까먹어도 돼. 수능 딱 보자마자 다 잊어. 거기다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한 번 하고 끝낼 건데 뭐. 자, 요 점 x좌표를 t라고 보면 요 부분의 넓이 네 뭐요? 아니지. n이잖아. n. 자, 내가 진짜 얘들아 약속할게.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든 내가 조교 얼굴 공개한다.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a 곱하기 x의 n승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 계속 정리를 해보면 부정적분 할 거야. 그죠? n 더하기 1분의 1에 a의 x의 n 더하기 1승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1에 a 곱하기 t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약간 정리하자고 그랬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n 더하기 1분의 1이고 t고 a의 t의 n승 t랑 t n 더하기 1승인데 t 하나 뜯어가지고 밖으로 빼내면 t 곱하기 a t n승 이렇게 쪼개자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t 곱하기 a 곱하기 t n승 뭐다? 직사각형의 넓이다. 요 점 x좌표를 t라고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뭐냐면 a 곱하기 t의 n승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집어넣으면 그잖아. 그지? 그럼 이거 뭐라고? 저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t 곱하기 a 곱하기 t의 n승 이 직사각형의 넓이 그 중에 n 더하기 1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밑에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요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얼마겠어요?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요 곡선이 n 대 1로 쪼개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꽤 쏠쏠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직사각형 넓이를 뭐 몇 대 몇으로 쪼개는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했죠. 최고차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결정 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 곡선이 n 대 1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쪼갤 거니까 실제로 인테그랄 써서 정적분 해가지고 막 여차저차 이렇게 풀 필요 없다고.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에 얼마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1차야 직선이야. 그러면 뭐라고? 1대1로 쪼갠다고. 당연하지. 대각선이잖아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요. 쓸 때 많습니다. n이 2였으면 3분의 1이에요. n이 3이었으면 4분의 1이에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쵸? 알아두시면 은근히 쓸 때 많이 있어요. 넓이는 진짜 최악의 경우 아니면 다 공식 가지고 푸는 거야. 인테그랄 실제로 쓸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로. 믿어. 날 믿어. 많지 않아요. 특히나 2차 곡선? 절대로. 안 쓰고 다 풀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 박스 넓이의 n 대 1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이야기할 건 약간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이게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싹 봐서 약간 얼굴에 핏기 없으면 안 하고 초롱초롱 하면 하고 약간 이럴 내용인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일단 하고요.
해놓고 뭐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얘기하세요. 자, 이게 왜 제가 고민하냐면, 너무 공식으로 막 떡져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알아두면 꽤 쏠쏠하니까. 2차 포물선을 조금 더, 조사해 볼 텐데, 자, 2차 곡선이에요. 요 점에서 접선 그을 거예요. 또, 요 점에서도 접선 하나 그어 볼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려봐야 알아요. 그럼 접선 둘이 만나겠죠?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점의 x좌표를 베타. 그럼 만나는 건 어디다? 알파와 베타의 딱 가운데다. 항상. 요 점의 x좌표는 항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더라. 라는 건데, 접선 이야기 했잖아요, 방금. 비슷한 거로 또 누가 있냐면, 알파랑 베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이제 요 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분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을 텐데 요 점의 x좌표가 뭐냐 하면 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약간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제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었잖아요. 이거를 쭉 연장해서 요거는 접선 둘이 만나는 교점, 요거는 평행한 접선 쭉 만나서 요 선분이랑 만나잖아요. 얘랑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좀 이상한가 그림이? 뭐 내가 손으로 그린 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서 넓이랑 관련된 건 뭐냐면 이런 건데요. 일단 요 동그랗게 혓바닥 모양으로 생긴 거, 이건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건 기억하시고요. 요 점 있죠, 요 접점 여기 잘라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아이고, 빨간색 삼각형인데 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6분의 보단 조금 작겠죠?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골라봐. 6보다 큰 걸로. 잘 골라. 8!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8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삼각형 정체가 뭐냐면 포물선 위에 두 점 있어요. 두 점이랑 또 하나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중에 넓이가 가장 넓은 삼각형. 그게 지금 빨간색 삼각형이에요. 이해되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나온다고. 알파라는 점, 베타라는 점은 정해놓고 요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움직여가면서 삼각형 뭐 A, B, P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변이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거 찾잖아요. 찾아보면 어디서 만나냐면 알파랑 베타의 딱 가운데서 만날 거고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이거라고. 8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요 선분이랑 요 선분이랑 길이 같다고 그랬죠? 같아요. 착한 사람 눈에 같아 보여. 이상하다. 어디 같다고? 그 소리, 제가 똥손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걸 보는 거야. 파란색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약간,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니? V 모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V자처럼 생긴 거. 이 왠지 이마박에 딱 붙이고 싶게 생긴. 이렇게 생긴 도형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 도형의 넓이도 빨간색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도형을 합하면 빨간색 도형의 넓이 꼬박 2배가 될 거거든. 그냥 높이가 2배 된 거잖아요, 삼각형. 이해되죠? 되죠? 그러니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그럼 이 파란색 도형의 넓이도 이 녀석이랑 똑같을 거고, 그러면 결론은 이거지. 노란색으로 제가 크게 그리고 있는 이만한 삼각형. 아이고, 그림 망쳤어. 노란색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노란색으로 그린 이 커다란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4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또 뭐 할 때 물어보냐면 두 점에서 접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에서 삼각형 구하세요,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겠지. 그지?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그렇다고요. 물론 실제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도형은 어디냐면, 그림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없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접선, 그리고 요 포물선 밑에 부분, 이게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죠? 요 점에서 접선 그었고, 요 점에서 접선 그었고, 위에는 포물선으로 둘러싸진 거야. 이 빨간색, 이게 마치 삼각형에서 누가 한 입 이렇게 딱 비워 먹은 것 같은 그런 그림.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접선 찾아야죠. 정적분 해야 되니까. 알파라는 점에서 접선 찾아야 되고요. 베타라는 점에서 접선 찾아야 되고요. 교점 찾아야 되고요. 물론 우리는 얘와 얘 딱 가운데서 만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였다면, 요 점에서 접선, 요 점에서 접선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교점 찾아서 알파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포물선 빼기 이쪽 접선, 여기에서 베타까지는 포물선 빼기 요쪽 접선,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엄청 복잡하게. 일년에 한 2-3번만 보더라도 약간 좀 쏠쏠하지 않겠냐, 이거? 그지? 수능이 안 나와도 모의고사 요거 한두 번 나오면 뭔가 약간 외운 보람이 느껴진다고. 나도 가르친 보람이 느껴지고. 이거 1년에 한두 번만 나오면 돼, 이거. 자주 나올 필요도 없어요. 자주 나오면 얘도 교과서에 있어야지. 비슷한 숫자들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 알려주면 6분의 1을 까먹거나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결국 빗금치 부분의 넓이는 노란색 삼각형이 4분의 5, 요 위에 씹어먹은 부분이 6분의 2기 때문에 4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2차 곡선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3차는 다른 건 됐고, 3차는 이제 우리 그래프 개형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변곡점. 모르는 척 해야 돼. 이름은 알지만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그 점 변곡점. 그 3차 곡선에서는 어쨌든 변곡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3차 곡선이라는 건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왼쪽, 오른쪽, 이게 180도 딱 돌리면 겹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었다고 보면 이 직선 자체도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고요. 그 말은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 직선이 변곡점을 지난다. 왜? 그러면 그림 전체가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녀석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도록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원래는 뭐야? 둘러싸여진 두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정적분하면 0이에요.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죠? 이게 아까 얘기하려다가 제가 깜빡하고 지나간 건데 만약에 S1과 S2의 넓이가 똑같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 지나서 감마까지 한꺼번에 적분하면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0 이러고 없어진다고요. 위에 거 밑에 거 넓이가 같으면 이것도 딱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야. 얘는 직선보다 위에 있고요. 얘는 직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넓이 같아지려면 같다면 여기 요 교점에서부터 요 교점까지 넓이 싹 한꺼번에 정적분했을 때 0으로 딱 퉁치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정적분 계산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랑 넓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기억을 해보자면 요 직선이 변곡점을 지날 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굳이 그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귀찮은 정적분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가끔 나와요. 3차 곡선이랑 어떤 직선 그어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 언제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 경우도 이 경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평행 이동을 해보잖아요. 물론 원래 조금 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하면 티가 안 나니까 많이 할게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면 자, 요 부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만큼 둘러싸여진 도형이 넓어졌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만큼 도형의 넓이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흰색은 그대로 있고. 근데 봐,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누가 더 넓은데 빨간색이 더 넓지. 그림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잖아. 변곡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거고 얘는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빨간색, 파란색 중에 당연히 빨간색 넓이가 넓다고요. 그럼 둘러싸여진 두 도형의 넓이의 합 그랬을 땐 역시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가지고 넓이를 구해보면 그게 제일 작을 때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또 뭐 빨먹은 거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공식들이에요. 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겠지만 알아두면 뿌듯한 공식들이에요. 비웃지 마 저기요! 제가 목소리 너무 크게 얘기하나요? 비웃지 마!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그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 만나게 되면 이거 본 적 있는데 라면서 그때 또 한 번씩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뒤에 더 나와 있는 애들은 뭐 그런 거예요. 역함수랑 넓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공통 부분. 그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얘기합시다. 골라놓은 거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얘기하면 되고요. 정적분 활용 마지막에 나오는 건 위치와 거리 얘기거든요. 근데 그 위치와 거리는 그 미분 마지막에 할 때 그 표만 잘 기억하시면 될 텐데 위치라는 건 사실상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였냐면 속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속도를 또 미분하시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부정적분하면 위치 자체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적분이잖아요. 그죠? 정적분을 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위치 변화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VTDT 하시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VTDT 이렇게 하시면 V를 적분한 건 X잖아요? XT에다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니까 X 베타에서 X 알파를 빼는 거다예요.
알파 초일 때의 시각이 알파일 때의 위치, 시각이 베타일 때의 위치 그 둘을 뺀 거니까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 하는 것 자체는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물론 요 식을 이용하시면 최종적인 위치도 찾을 수 있어요. 찾는 방법은 최초의 위치를 저리로 넘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시각이 A일 때 시각 A의 실제 위치 이건 어떻게 찾을 거냐면 XA라는 건 X0 최초의 위치에다가 0에서부터 A까지 VT, DT 시각 0에서부터 시각 A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위치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말장난이지 뭐.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위치를 찾겠다라는 말이에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원래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뺀 건데.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 더 하는 게 뭐였었냐면 속도에다가 우리 절대값을 달아서 속력 이런 거 찾았거든요. 이 속력도 적분할 수 있어요. 속력을 적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속도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데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넓이 구할게 라는 말이에요. 피적분함수의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넓이 구한다 라는 말이라고요. 그럼 넓이 구하면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움직인 거리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위치 변화량은 그냥 시각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변한다고 보면 알파일 때 위치, 베타일 때 위치 그 둘만 딱 보는 거야. 중간 과정은 안 봐요. 안 본다. 그치 안 보지. 안 본다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의 방향도 있고 음의 방향도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내 위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내 위치가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세워볼까요? 이렇게 가면 위치가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위치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중간에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뿔마 해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최초 위치랑 최종 위치의 차이만 딸랑 보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뭐야? 올라가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내려가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증가하는 것도 움직인 거고 감소하는 것도 움직인 거라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니? 그게 움직인 거리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속도 자체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위치 변화량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라는 건 내가 마이너스 100m만큼 움직였어. 이건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움직인 거리라는 건 항상 양의 값이 나와야 돼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움직인 거리는 최초 위치, 최종 위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최초는 무조건 빵이잖아.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움직였니? 근데 그럼 시각이 A일 땐 당연히 안 움직였지 아직.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잖아요. 최초는 무조건 빵이야.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처럼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30m 높이에서 공을 던져. 그러면 최초 위치는 30m잖아요. 움직인 거리는 그래서 30m에서 던지면 거기가 움직인 거리가 제로인 점이야 기준점이라고. 시작하는 점이 기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 움직인 거리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얘는 그냥 최초의 상태는 빵이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움직였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물어보는 게 위치 변화량인지 위치인지 혹은 움직인 거리인지 혹은 속도인지 속력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실제로 이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도 당연히 이거보다 아까 게 훨씬 중요하죠. 넓이가 훨씬 중요하지. 별로 안 아파. 그죠? 됐고요. 지금 옆에다 제가 7개 문제 뽑아놨는데 저 7개를 그래도 좀 볼 시간은 드려야 될 거니까 10시 해도 되겠니? 얘들아.